수송기나 헬기로 이동합니다. 한국에서 4단급 규모의 공수부대는 이 부대가 최초입니다. 기갑 기계여부대로만 갖춰진 육군의 제7기동군단 아래의 2대, 후방을 지키는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습니다. 신속 대형사단은 항공기로 최단 시간에 적지 중심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를 점령하고 핵심 부대를 경멸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육군 헬기인 CH-47기 시누크와 UH-60P 블랙호크는 노후화돼 작전 수행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산 수리온 헬기 역시 장거리 비행과 정밀항법 및 생존 장비 등에서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 대형사단을 만들었지만 정작 실전에서 사용할 헬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 사업은 신속 대형사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 사업은 미 육군의 차세대 헬기 사업을 벤치마킹의 시속 450km 이상의 고속으로 기동하고 각종 첨단 전자장비와 소형 무인기 등으로 무장한 차세대 헬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 1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중형 기동 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 중형 기동 헬기 중장기 발전 방안이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 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했다며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하고 UH-60 특수작전기는 별도 성능 개량하며 국산 수리온은 양산 완료 후 성능 개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기동 헬기 계획은 업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세대 헬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수리온이나 소형 무장 헬기와 소형 민수 헬기처럼 외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지 등도 검토해봐야 하지만 우리의 기술 수준과 10년 내 개발돼야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개발을 주도하되 미국 등 외국 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 업체들의 입출은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약 2000대를 운용 중인 UH-60을 일부만 개량해 계속 운용하고 주력은 현재 개발 중인 2개 기종 중에서 선택해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육군에서 결정되면 대잠 헬기를 대량 운용 중인 미 해군의 계약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는 이미 다양한 파생형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에도 2019년도부터 제휴 의사를 타진했다는 점입니다. 2019년 6월에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린 무기발전 세미나를 통해 국내 관계기관과 관련사 및 기술진의 한국과 얼마든지 제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력 형태는 직접 수출과 공동개발은 물론 기술 제휴 및 한국형 기체 개발 등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각 군이 사용 중인 기존 헬기를 잃으면 202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기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각종 파생형을 합치면 교체 수요는 미군이 도입할 물량만도 3,000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육군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의 승리자는 2개의 미국 항공사가 유력합니다. 시코르스키 보잉이 개발 중인 SB-1 디파이언트와 벨사가 제작한 V280이 경합 중입니다. 두 기체의 공통점은 기존 UH-60 시리즈 헬리콥터보다 대형이며 빠르다는 것이 외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SB-1이 전통적인 헬리콥터를 발전시킨 반면 V280은 주유선 날개의 각도를 수령과 수직으로 변형시켜 짧은 이착륙과 고속 대량 수송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틸트로터 기업입니다. 외형이 V-22 오스프리와 닮았습니다. 시코르스키 보잉의 SB-1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2개의 주유선 날개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중반전 로터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직고리 뒤에 고속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헬기의 대부분은 수직고리 날개에 작은 프로펠러를 달아 자세를 유지하고 헬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SB-1은
동체 끝단에 고속을 내기 위한 프로펠러를 붙였습니다. 이중 반전 로터와 후브 프로펠러로 양력과 추진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중 반전 로터는 러시아제 헬기가 주로 사용했으나 미군의 주력 헬기로는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로터 블레이드 설계와 배치 덕에 이 헬기는 시속 4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이 290km인 UH-60 블랙호크 헬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시코르스키 보잉의 자료에 따르면 전투원이나 화물 및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블랙호크보다 60% 넓고 각종 기동에서도 50% 이상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조종사와 항법사 2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을 12명 태울 수 있습니다. 첫 비행이 올해 2019년 3월에 있어서 경쟁 기종보다 늦지만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XH-59와 X2 데몬스트레이터, S-97 등을 연구하여 제작한 경험이 쌓여 있어 기체 완성도는 높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벨서의 V-80은 미 해병대가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인 V-22 오스프리처럼 틸트로터기입니다. 이 착륙할 때는 메인 로터가 수직을 향하고 비행할 때는 수평으로 변해 고속을 내는 게 최대 특징입니다.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항공기의 장점을 결합해 순항속도 519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600km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헬리콥터로서는 도달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승무원 4명에 무장병력 14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2017년 말 천여 비행에 성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와 해군 공군 외에 일본 육상 자위대가 채용하고 있는 V-22 오스프리 24명 탑승 가능, 보다 작지만 가격과 운용비는 훨씬 낮다고 합니다. 미국 양대 회사들의 움직임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럽도 뛰어들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상작전 헬기를 수출하는 이탈리아 영국 합작법인인 레오나르도사는 틸트로터기인 AW609 모델을 내세워 한국 시장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최고속도 509km에 작전 반경도 여타 기종에 비해 뒤질 게 없지만 기체가 다소 작은 편입니다. 승무원 2명의 무장병력을 6명 또는 9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초도 비행은 2003년이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 작년부터 생산 라인이 가동되었습니다. 당초 벨사와 기술 제휴로 개발한 모델로 출발해 지분 관계가 변경되며 AW609로 바뀐 모델이어서 기술적 차별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이전과 가격 등의 조건 제시에 따라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기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방위 산업은 미국만큼 큰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소중하게 담아두지 않고 팔 것은 모두 팔아치우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 방산 업체들의 성향은 기술 이전을 극도록거리는 미국 방산 업체들에 비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였으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헬기 개발을 유럽 업체와 손잡고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리온 대량형과 UH-60 업그레이드 등 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이 국내에서 새로운 기체 개발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헬기 제작업체들의 물밑 탐색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산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과 관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개발 시 사업 주관업체와 해외 업체의 사업 참여 방법과 비용 부담, 핵심 기술 이전 문제 등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원 및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을 지원한 유럽 업체가 신형이 아닌 구형 헬기를 우리에게 제안해 수출에 실패하고 있으며 또한 너무 오래된 설계라 현대전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은 수리원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미래 첨단 기술 확보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구되는 헬기 성격과 성능, 전력화, 목표 용도 등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과 상황에 맞춰 차세대 기동 헬기의 목적을 정립하여 개발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